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보고서, 요거는 파일로 여러분들한테 카톡 단톡방에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자, 요것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요. 요거 이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성명, 학번, 이름, 그리고 실습 기간명,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가는 기간, 그리고 실습 지도 교수는요, 누구를 써야 될까? 이게 가장 많이 틀리세요. 현장 실습 세미나 담당 교수. 현장 실습 세미나는 자격 있는 교수만 해야 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 아동상담 전공에서는 서지원 교수와 겸임 교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임 교수님, 서지원 교수님 외에 다른 분이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회 지도 교수를 가끔 또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순회 지도 교수님도 지도 교수가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이다? 자, 이 지도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교수. 지금 제가 서지원 교수는 지금 제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다른 분이 올라가면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리고요. 여기 실습 종료일은 지금 2025년 12월 13일인데 종료일 언제로 할까요? 질문이 많이 들으세요. 제가 실습 종료는 11월 30일까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일지는 여기 쓸 때는 11월 13일까지 여러분들 기입 가능합니다. 근데 요때까지는 넘어가지 마시고요.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권고사항이에요. 될 수 있으면 11월 30일까지는 좀 맞추셔야지 선생님들도 이 실습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부담이 덜 되고 지도하는 저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실습은 11월 30일까지 될 수 있으면 마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지는 간혹 11월 1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월 13일은 학부 공통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사 자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습생으로서 윤리강령 다음과 같이 준수한다. 이거는 그냥 실습일지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실습일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부 공문 갖다 주시면서 6개 서류 제출해 주세요. 우선은 5월 30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서류가 여기 또 들어가요. 실습생 프로파일 작성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기 명함사진, 사진은요 꼭 증명사진 아니셔도 돼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 일반적으로 그런 사진 여러분들 넣으셔가지고요. 프로파일, 쉽게 얘기하면 이력서입니다. 네, 이력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 여기 실습일지 기관에서 갈 때 실습생 프로파일을 챙겨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문하고 6개 서류 외에 프로파일이 좀 시간이 되시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건 이력서니까요. 우리 실습생 받을 때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요청을 하면 요 프로파일을 제공하시면 기관에 제출하시면 돼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여기 서식 다 있어요. 그리고 현장 실습 동의서, 실습생 협업서, 여기에 실습 지도 계획서, 실습생 출근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작성하게 돼 있는데 지도 계획서 그리고 실습생 출근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지도 선생님이 아마 이 부분을 작성해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2에서는 현장 실습 일지와 여기서 보면 기관 분석 보고서, 중간 결과 보고서, 종결 보고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습일지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일지에요. 여러분들 저는 요 지금 프로파일, 개인정보, 실습 동의서, 실습 기간 계획서, 출근부 이런 거는 다 딸려 있고요. 여기에 앞서서 앞에서 여러분들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 있죠. 동의서, 신청서, 지도자 자격증, 고유번호증, 기관선정, 기관선정 확인서, 협약서 이거 있죠. 학과생무실에 한 부 보관하잖아요. 근데 또 한 부를 실습 일지에 요거 사이사이에 제가 더 끼워서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그거 리스트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부 보관을 하고 2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면 상식적으로 사본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간혹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을 제가 꼭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류를 중요 서류를 제출하고 사본을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제출하시는 김에 원본은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칼라 복사를 한 사본도 일지라도 여러분이 두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에 사이사이 끼워야 되니까 요 요속계도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뒤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편거서 외에는 실습 일지 또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세부 제가 항상 요청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부록에 여러분들 보면은 6칸이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실습 지도자 방문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실습 처음에 갔을 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습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4매에서 8매를 뒤에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실습일지 뒤에 부록으로 끼어들게 있고 그 뒤에 또 첨부로 명함을 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 아까 명함도 함께 보내주세요 하는데 뭐 사진이든 원본이든 이렇게 해서 명함도 그날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 6개의 서류 외에 명함도 하나 받으셔가지고요. 뭐 2부 받으시면 더 좋고요. 하나 가지고 계셨다가 이 실습일지 뒤에 명함하고 사진을 여러분 실습하는 모습 있죠. 4장에서 8장 뒤에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하게 같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옷 다 다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실습생 외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워터마크 처리라고 하죠. 개인정보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처리하셔야 되는 내용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실습일지는요, 실습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하고요, 본실습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실습일지,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8시간 20일 했습니다. 그러면 20장의 실습일지가 있어야 되고요. 나는 4시간씩 40일 했어요. 그러면 40장의 실습일지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실습일지 외에 기간 분석 보고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학년 2학기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때 여러분들 발표 수업을 해요. 그때 뭘 발표를 하냐? 실습에 대한 소감하고 기간 분석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기간 분석 보고서 어떻게 해요? 저 처음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기관에 가시면요. 기관에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 관련 기관은 우리 기관의 연역이라든가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책자로 거의 마련해서 아니면 파일로 마련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관에 요청을 하시면 대부분 실습 지도자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 그걸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 실습 일지에도 넣고 세미나 때 여러분들이 발표 수업에도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지 매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작성하시는 것으로 실습 일지 나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허가받아서 방문할 때를 비롯해서 매일매일 실습할 때 사진을 좀 찍어 놓으시면 좋겠죠. 왜? 뒤에 사진 8장, 4장에서 8장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좀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함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가 또 있어요. 여기 서식에 있는데요. 중간평가서는 여러분들 쓰셔도 되고 선택인데요. 종결평가서는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중간평가서와 종결평가서가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간평가서도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지, 사회복지 기관 분석 보고서, 중간평가서, 실습 중간평가서, 그리고 실습 종결보고서, 요거는 뒤에 현장 실습 일지 서식에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도 이런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내용들 많아요. 그리고 교과목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 실습 세미나라는 책자가 이제 2학기 때 제가 선정을 하겠죠. 거기에도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보거나 아니면
그 교재를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고 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에도 좀 정보가 많이 있고 기관에서도 많이 정보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뒤에 사례관리 계획서, 사례관리 진행일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계획서, 평가서 이런 거는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라, 써라, 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사례관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 생활지도를 한번 사례관리 써보세요. 이런 거 과지로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의미 있죠? 하나 이제 지역아동센터 갔는데 아이 한 명을 관찰을 해서 관찰일지 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지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사례관리로 계획하고 이제 진행일지 쓰는 건데요. 그런 걸 하라고 하면 기관에서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청한 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신 거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프로그램 계획서,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기관도 홍보나 모금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서를 갖다가 우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하고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계획서를 쓰라거나 평가서를 하라고는 많이 요청을 안 하고요. 많이들 주시면서 살펴보세요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일지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 복지관이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애견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요즘에 우리도 반려견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반려견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를.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관리를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세미나 시간에 기관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시간에 그분은 그 프로그램 계획서 그리고 실행한 내용들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사례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실습일지 꼭 쓰셔야겠죠. 기관 종결보고서 필수사항입니다. 실습 소감문. 내가 실습 끝나고 발표할 때 제가 소감 말씀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필수사항입니다. 이거는 일지에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관 분석, 중간, 종결, 실습 소감문은 꼭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서 사회복지과는 중간평가서를 선택인데 저희과는 이것도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내용, 어떤 경우에는 아동학대 교육 이런 것을 종사적 교육 이런 것을 기관에 있을 때 모두 받으라고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실습생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습일지에 부록의 뒤에다 첨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종결보고서 뒤에. 그리고 부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에서 준 자료를 첨부를 하셔도 되고요. 프로그램 자료 아까 얘기했듯이 사례관리 그리고 모금활동 홍보 계획서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거를 주시는 기관도 있고 충실하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일지만 쓰고 종결보고서 기관 분석 보고서 실습 소감문에만 충실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기관에 맞추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쓰시면 되고 관련 자료 중에서 사진 자료 아까 얘기했듯이 옷이 매일 여러분들 실습 현황대에서 매일매일 다른 그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검은색 옷 티 하나를 동일하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럼 하루에 다 찍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사진 자료에서 제가 선생님 이거 다시 사진 찍으셔야 돼요 얘기합니다. 자, 사진은 4장에서 8장 뒤에 부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갔을 때부터 계속 사진을 좀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타 명함 넣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습 자료 기관에서 준 거
아까 기관 분석 하실 때 자료 보통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뒤에다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습일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하다 보니까 세미나 수업할 때 조금 이제 했던 내용 하는데, 여기 실습생 프로파일, 쉽게 얘기하면 이력서예요. 그죠? 여기서, 사진 여기 있죠? 근데 아무 사진이나 괜찮은데 될 수 있으면 증명사진이면 더 좋겠죠? 첨부하세요. 근데 아무 사진이나 사진 꼭 붙이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다 기입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이수전공 교과목 프로파일을 기입하게 돼 있어요. 보면 제가 정보센터에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적 증명서 다 뜨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수한 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세미나 들어가면은 이수 완료는 2학년 2학기 때까지 여러분들 다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학년 2학기 때 좀 교과목이 뭐가 개설되는지 아리까리해 하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6과목 중심으로 해서 하고 현재 이수를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아마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선은 이수한 거 먼저 다 해놓으시고요. 현재 이수하는 세미나 시간 때 2학년 2학기 현재 이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총 11과목 이상 하셔야지만 자격증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프로파일에 보면 경력이 있어요. 근데 쓰셔야죠. 근데 안 쓰셔도 무방한데요. 보통 안 쓰시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경험이 전혀 없는 학년기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년기 학생들조차도 여기에서 보면 실습 말고 봉사활동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거 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 중심으로 학교 활동이나 자원봉사 기입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경력 중에서요, 뭐 보육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호조무사를 따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다른 기타 현장 경력이 있습니다. 다 기입하시면 돼요. 취업 경력 있으시면 기입하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습기관에서도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다 쓰시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한 거, 취업한 이력, 관련 뭐 여러분들 실습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다른 자격증 따기 위해서 실습을 했다. 그러면 다 기입하세요. 사진 찍고 내가 이수한 교과목 지금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수 예정 교과목 2학년 2학기 때 요거는 체크하셔도 됩니다. 경력 이런 거, 취업, 실습, 봉사 요거 아까 했듯이 관련된 거 내용을 전부 다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내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회복지 지식 기술은 내가 배운 거를 중심으로 교과목에서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이 있죠. 그게 지속 기술이잖아요. 뭐 세미나 실전 기술론도 있고 여러분들 기술론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아동 복지도 배웠고 가족 복지도 배우죠. 그런 것에서 중요한 포커스 몇 개를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오면서 이런 사회복지를 하면서 어떤 내가 하고 싶은 특정 분야일 수도 있고, 뭐 장애인, 아동, 여성, 뭐 그 다음에 아동, 뭐 여러 분야 있잖아요. 그런 걸 내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요. 인터넷에 관련 자료 이것도 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몇 줄 하시고 그걸 좀 보완하셔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관 지도자, 실습 지도교수에게 바라고 싶은 거 몇 줄, 여러분들 한두 줄 기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실습일지를 다 실습 세미나 지도교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특히 제가 기말고사 때는 한번 조금 싹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그러면 끝나고 나서 거기 위에 살짝 올려놓을 테니 가져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뭐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습일지 다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월일 언제 쓰냐고 기입이 돼 있는데요. 실습 시작일을 쓰시면 돼요. 개인 수집 이용 동의서 언제 써요? 실습 시작일 하시고요.
성명, 도장이나 서명 여기다 쓰시면 되고, 여기에 개인정보 쓰실 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아동상담 전공인데 여러분들이 아동복지 상담이면 소속은 네 아동복지 상담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 사회복지로 또 잘못 작성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기입하셨어요. 수정하셔야 돼요. 이러신 분들 간혹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속은 사회복지 아동상담 전공 혹은 예 제가 저희과 아동복지 선배들 같은 경우에 아동복지 상담이지요.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들이 학과 또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 아동상담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동복지 상담이면 그렇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선배님들은. 자 그리고 책임과는요 현재 지금 실습 세미나 지도교수 그리고 지금 윤은영 교수님이 학과장으로 되어 있죠. 각각 기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학과장 저는 지금 제가 세미나 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윤은영 교수라고 지금 제가 쓸게요. 학과장이 책임관으로 되어 있고요. 취급자는 무슨 남인정 조교라고 수정해서 제가 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시스트 38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수정해서 드릴 거고 031-760-0489 학과 사무실 연락처지요. 그래서 우리 학과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 연락하셔도 되고요. 우리 담당 조교 개인톡으로 주시는데 항상 제가 주의사항 얘기하지요. 너무 늦은 시간에 개인톡 참가해 주시고 근무 시간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네 9시서부터 5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은 저희 12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 여러분들이 연락 주시면 더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후에도 연락을 주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7군부. 여기 이제 실습일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출퇴근 시간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화이트 사용할 수 있다? 네, 없습니다. 네. 뭐 원칙은 빨간 펜으로 긋고 두 줄 긋고 도장 찍고 위에 틀린 부분 쓰는데요. 대부분 다시 작성하세요. 근데 보통은 많이 수정되는 게 이 실습일과 종료일인데요. 변경되시는 분 있죠. 다 서류 다시 제출한 서류 전부 다 수정하셔야 돼요. 실습일자가 변경 안 되시면 다행인데 실습일자가 변경되시는 경우 그래서 꼭 일치되게 하셔야 돼요. 화이트 사용 금지.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나 12시간씩 하고 싶어요. 24시간 할 수 없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초과해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쓰시고요. 실습일지에는 그래도 9시간 뭐 이렇게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까 휴게 시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8시간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실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시간 초과할 수 없고요. 일지는 초과하셔도 돼요.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가능하고요. 뭐 실습생 여기 사인이나 도장하게끔 되어 있고 실습 지도자가 도장 서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습 선생님들도 날짜가 여러분들 실습 일자가 변경된 경우에 출근부 꼼꼼하게 체크를 하세요. 근데 간혹 실습한 분 중에 한두 분 이거 틀려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습 일자가 변경이 돼서 틀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출근부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자격관리 사무국에서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실습 종료하더라도 다시 가져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해드려요. 자, 평가서는요. 언제 된다? 실습 끝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관 점수하고 대학 총 점수가 있는데 요거 헷갈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점수가 60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학과에서요 40점 더 주고 있습니다. 세미나 교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40점 맞아 오더라도 40점을 더 줘서 80점을 맞춰드려요. 근데 보통은 60점에 근사하게 많이 받아오시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 설명해 드리세요. 대학 60점, 학과 그러니까 대학에서 40점, 학과에서 60점인데 요거 합계가 60점이에요. 그래서 평가서를 하는데 평가 결과서 이 실습 성적표죠. 실습 평가서는 실습 일지에 첨부한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서에 성적표를 왜 첨부해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끔 여기에 도장을 각각 찍으셔서요. 아마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다시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해서 테이프로 봉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냥 받아오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하죠. 실습 확인서. 이거 세부 하는데 이건 무조건 원본이에요. 자, 이 세부는 어떤 용도로 쓰냐? 한부 실습 끝나고 나서 학과 사무실. 네, 이거는 제가 세미나 시간에 또 설명을 해요. 한부 실습 일지, 한부 본인이.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이렇게 제본하는 책에는요, 복사본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원본 여러분들이 한 부 더 받으셔도 되는데, 보통 새 거 받아오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는 이제 복사본을 넣고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주세요 얘기를 하고, 학과 사무실에도 원본이고, 한 부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가 자격증 신청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사무국 딱 치시면 딱 나와요. 그러면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 전라도는 전라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시고 돈도 내셔야 돼요. 10,000원인가? 작년에 1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입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사진도 기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격증 실습 끝나고 나서 자격증에 거기에 나와요. 사진이 붙여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진 몇 부랑 거기에 다 그렇게 기입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적증명서, 왜냐하면 실습 성적이 다 나와야지만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적 확인서와 그리고 사회복지원장 실습 확인서를 보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줍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실습 기간 대부분 틀리지 않으시는데요. 변경되시는 한두 분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출근부 여러분들 신청서 확인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습 기간 똑같이 일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12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종료하는 날로 여러분들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될 수 있으면 종료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래서 총 몇 회 평균 160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날짜 또 며칠 날 쓰는지 고민하시는데요. 그냥 25년 12월 제가 써드릴게요. 25년 12월 13일로 그냥 다 통일을 할게요. 사회복지학부 전공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동일하게 학부는 동일하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25년 12월 30일 날 그렇게 쓰시고요. 여기 실습 지도자 서명 실습 기간 직인을 받고 이 밑에는 대학에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서에 여러분들한테 기입을 해서 드리는데요. 세미나 때 보통은 드리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온라인 다 여기서 기입을 해드리는데 수업은 교육기관 여기에서 세미나 교수에 대한 게 있는데 항상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표기돼 있어야 되고요. 실습 세미나 교수는 학과장명이 아니에요. 너 여기다 학과장명 예를 들어서 윤은희 교수님 올려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세미나는 서지영 교수 외에 플러스 뭐 겸임 교수님 실습 세미나 담당하시는 교수님만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 학과장 올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학과장하고 세미나 교수가 일치한 작년 같은 케이스는 작년 재작년 케이스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과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다시 리턴해서 다시 받아오신 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 교수 여기에 제가 이제 표기를 해서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학과명 사회복지학과로 쓰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저희 선배들은 아동복지 상담과 그리고 사회복지 아동 상담 전공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학과명 아동 복지 상담 혹은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아동 상담 전공 이렇게 해서 여기 학과명 여러분들 작년에 꽤 많이 틀리셔서 사회복지과로 적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요거 왜냐면 실습 자격
그러니까 자격관리 사무국에 이 서류가 들어가야 돼서 요거 틀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 온라인, 오프라인은 제가 작성을 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간접 실습은 여러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실습 세미나 교수 아까 누구라고 했다. 학과장하고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세미나 교수 예를 들어서 서지영 제가 실습 세미나 한 과목은 맡으니까 한 과목 이상 여기 쓰시고요. 학과장은 해당 연도에 따라 틀리는데 윤은영 교수님 이렇게 만약에 지금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조금 많이 틀려서 하고요. 여기 실습 세미나 교수와 학과장은 일치하는 해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해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 확인하시고 세미나 교수 그 2학년 2학기 현장 실습 세미나 교수예요. 그리고 윤은영 교수, 그러니까 저는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윤은영 교수님이 이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학과장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고요. 확인서는 언제 받아온다? 종료 후에. 세미나 종료일은 실습은 11월 30일까지 마치시라고 했고요. 세미나는 12월 13일로 제가 종료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세미나 종료일 25년은 12월 13일입니다. 해마다 이거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하는데 요 날짜에 맞추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26년에는 12월 13일 쓰는 거 큰 문제가 없는데요. 25년도는 12월 13일입니다. 자, 실습일지 여러분들 이제 작성하셔야 되지요. 매일매일 작성하시고요. 지금 실습일지는 제가 왜 매일매일 작성한다 얘기를 하냐면요. 몰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가실 때마다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적 시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8시간인데 8시간, 그 다음 날은 몇 시간일까요? 16시간이겠죠. 만약 8시간 한다면. 네. 그리고 요 실습 내용은요,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활동명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정리정돈 및 예를 들어서 매일 그 실습에 대한 어떤 그 세미나를 하셨다. 그러면 뭐 그런 내용하고 그 주제가 있다면 그런 주제,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다면 활동명을 시간별로, 보통은 1시간 단위가 제일 좋고요. 그죠? 2시간 넘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시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활동을 하기는 힘들죠. 활동명이. 정리정돈을 4시간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대별로 얘기하는데 시간대는 1시간, 2시간 이상 기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로 그러면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활동명 쓰시고요. 활동명 다음에 그 활동명에 대한 설명을 2줄 정도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일지를 쓰시는데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서식을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선 학교 서식이 우선이긴 하긴 합니다. 근데 기관에서 주는 서식이 별도의 서식이 있다면 그거 써주셔도 크게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서식을 우선으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실습 일지는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어떤 서식이 있다 하면 그거 쓰셔도 괜찮은데 대부분 학교 서식에 맞춰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뭐 9시에서 10시에 정돈 및 그 다음에 뭐 그 실습 지도자의 슈퍼바이저 내용이 어떤 거면은 그 내용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이 2-3줄 정도 쓰는데 요 시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1시간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그거는 실습일지가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보통 여러분들 하셔도 어느 기간을 가셔도 뭐 특정 행사 프로그램 아닌 다음에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길어야 2시간 정도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4시간씩 막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 제가 좀 다시 작성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별로 될 수 있으면 1시간 이내에서 1시간 반 정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용을 쓰시고 시간별로 활동명 쓰시고 활동 내용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일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배운 점, 이 실습 통해서 알게 된 걸 쓰시고 제안점은요,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안하다 보니까 비판점을 쓰시면 조금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 보면 실습 선생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평가를 갖다가 써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안점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걸 쓰시면 좋겠죠. 오늘 이런 내용을 배웠고 그리고 제안을 하라고 하니까 뭘 제안할지 몰라가지고요. 빈칸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습일지가 공란이라기보다는 모든 칸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안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너무 어려우시면 실습 지도교사 지도 계획서 있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슈퍼비전하고 실습을 할 겁니다를 선생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도 좀 살펴보시고 하면서 기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대충 계획서를 보면 나와요. 그러면 뭐 그 다음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이런 내용을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안점에 한두 줄씩 쓰시면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실습 지도자가 작성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또 실수를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실습 지도자가 원래는 이걸 수기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들 이제 실습 지도 선생님들도 젊어지신 경향이 있고요. 나이 드신 이렇게 실습 지도자가 계신 기관을 가시면요. 절대 이걸 수기로 써주세요. 실습지 가져온나 하셔가지고 수기로 다 이거를 작성해 주시고 누가 이 실습 평가를 워드를 치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 20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 일지 자체도 워드를 칠 수가 없었어요. 손으로 썼어요. 실습 일지는 원래 그래서 수기를 쓰는 거다. 그게 원래 공식이었는데 요즘은 다들 워드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삼스럽게 대세가 이 실습일지를 실습생도 워드를 치는데 치지 말라고 하면은 너무 힘드시러 하셔서 실습일지도 워드 치라고 하고 이 평가도 실습 지도 슈퍼바이저가 즉 워드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워드를 치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실습 지도자 성명 예를 들어서 실습 지도자 땡땡땡 그 다음에 도장을 꼭 받아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실습 지도자 김영희라고 얘기를 하면 김영희 선생님이 여기에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오셔야 돼요. 실습일지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면 출석부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때 이 실습일지에도 한번 검토 받으시고 그래서 보통은 이거 받기 전에 조금 힘드시면 미리 받아오지 마시고 현장 실습 세미나 OT 때 제가 한번 조금 선생님, 교수님 이거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럼 이 정도 쓰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장을 받아오시면 되는데 실습일지가 다 잘못되고 틀렸는데 이걸 확인 도장을 받으면 다시 받으러 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습 세미나 끝날 때쯤 그러니까 받아오시지 않고 이렇게 실습 세미나 시작할 때쯤 저한테 한번 좀 검토를 받으시고 요거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평가란에 보통 워드를 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습 지도자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습 지도자가 도장을 매일매일 찍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는데 한두 기간 정도는 이 부분을 안 하시는 기관이 있어서 아이고 선생님 다 잘해 오셨는데 요거 도장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실습일지를 너무 생각 외로 다른 방향으로 쓰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단위별로 제가 활동명 쓰고 그 활동 내용을 두 줄 정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좀 수정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미리 조금 다 받아오시면 조금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미나 그래도 OT 끝나고 나서 요거는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그때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단 부분에 실습 지도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을 여러분들이 날인 또는 서명을 여기에 아니면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에 받으시고 이 뒷면에 한번 좀 더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기로 쓰는 게 원칙인데 수기로 요즘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선생님들이 평가란에 워드 치신 걸
밑에 실습 지도자 누구누구 도장 좀 받아달라고 하면 대부분 또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이 또 나중에 또 슈퍼바이저가 돼서 누군가를 실습 지도하시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관 보고서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기관에서 대부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온라인 보시면 조금 자료들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간 기관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예시글을 여러분 학교 오실 때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간혹 저기 기관에 몇 부 제가 조교쌤한테 얘기하면 제 연구실에서 제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제가 없더라도 할 테니까 보고 싶으시면 학교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기관 분석 보고서는 기관에서 자료를 좀 주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실습 중간 평가서는 실시한 기간만 발표를 여러분들이 첨부하시는데요. 저는 좀 대부분 이거 다 작성하세요. 그래서 실습 중간 평가서 이것도 여기서는 지금 선택인데 대부분 작성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결 보고서는요, 필수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샘플을 좀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여러분들 우리 조교쌤한테 얘기하시면 어떤 거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샘플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도 좀 많이 있어요. 사후 관리 계획서 이거는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10군데 중에 3군데는 하시는데 이런 거는 한 기간만. 그러니까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권고사항이라 했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기관에서 요청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관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요거 한 기간은 첨부하세요. 요것도 실습한 기관만 실습 기관에서 요청한 사람만 진행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기간만, 그러니까 실습한 기간만 첨부해서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의외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샘플을 주세요. 여러분들 보고 이거 개발하세요는 잘 안 하세요. 많이 이렇게 4년제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생들한테는 좀 요청을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요청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계획서라든가 평가서를 주시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기관 분석 보고서는 여러분들 세미나 때 발표하세요. 그래서 꼭 PDF 지출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평가서는 주신 경우에는요. 기관을 여러 명이 간 경우 있어요. 그럼 똑같은 기관을 발표하기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서를 그러면 주신 기관은 그거 발표하세요 해서 그거를 또 볼표해서 친구들과 쉐어하기도 합니다. 자, 실습 소감 문은요. 실습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을 기입하시고 이거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미나 때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사진은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2매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4장에서 8장. 그리고 여기에 아마 8칸 실습일지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장 이상 여러분들이 기입하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사진은 드러내도 되는데 클라이언트 사진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습생 본인만 촬영하게끔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명함 받으시라고 했죠. 일지에 여기에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받았어요. 그러면 관련 사진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습 지도자 명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시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실습 기간 그 사진 있죠. 명패가 달려있는 사진을 찍으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대부분 지도자 명함이 다 있으셔요. 그러면 그거 여기다가 그러니까 10군 제가 한 50군데 가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그룹홈 같은 데서는 명함 실습 지도자 명함 안 받으세요. 예를 들면 그런데 대부분 있으세요. 아니면 기관장님은 명함 있으시거든요. 그거 만드셔도 돼요.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명함 꼭 받으셔서 실습일지에 여러분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가 정리해서 올렸고요. 이제 단톡방에 공문과 제출해야 되는 서류 6가지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제출하시면 되고요. 확인서에서는 이제 확인서와 평가는 실습 종료 후에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실습 세미나 교수와 학과장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확인서에 기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세미나 시간에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 그거를 많이 들려오셔서 제가 많이 실습 확인서를 다시 받으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아심에 대부분 실수 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3차 시에 걸쳐서 해당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복습으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미처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수업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습 세미나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습지 선정은 5월 30일까지 모두 다 마치시고 관련 서류 일체 학과 사무실에 도착하셔야 되고요. 실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학 중에 될 수 있으면 하시지만 학기 중에 하신다면 11월 30일까지 종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제 그 서류상에는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종료일이 아니고요. 이제 확인서 같은 데에서는 12월 13일 날로 제가 거기 날짜 기입하게끔 제가 서류에 조금 박아 놓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실습을 마치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분들이 저는 학업과 일을 병행을 해서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딱 한 분 그분은 신장염이 계셔서 병환으로 인해 미처 실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린이집 기관장님이셨는데 전공심화 지금 3, 4학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빼고는 실습을 못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다 잘 현명하게 여러분들 했고요. 여러분들이 5월 30일까지 관련 서류 한 번 더 제출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녹화를 하다 보니 2시간이 돼서 3차 시에 걸쳐서 쪼개서 이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 시에는 제가 해당 내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실습 선정 완료하시고 관련 서류 일체 학과 사무실, 동원대학교 학과 사무실에 여러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개인톡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